2019년도 대규모 임상시험 연구가 발표가 되면서 제가 오메가3를 고용량 먹는 걸 주의해야 한다는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어요. 그 Reduce It Trial이라는 임상시험 결과 발표 이후에요. 세월이 흘러서 2025년 작년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오메가3 대규모 임상시험을 합친 메타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쭉 할 겸 여러분들에게 오메가3를 어떻게 사용하는 게 현명한지도 알려드릴 겸 거기다가 특히 러너분들이 주의해야 할 영양제가 오메가3인데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내용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오메가3 드시고 계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유가 정말 다양하죠. 네, 첫 번째, 건강한 사람이 챙겨 먹는 영양제 이 멀티비타민 빼고는 거의 오메가3가 첫 번째 선택입니다. 근데 최근에 또 좀 다른 이유로 드시는 분들도 많이 늘었죠. 첫 번째, 이제 항염증 목적으로 드시는 젊은 분들이 있어요. 운동 회복이 빨라진다, 여드름이 줄었다,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사실 고용량을 가장 많이 드시는 분들이 여기 있어요. 바로 난임 부부시죠. 임신 준비 중에 이 오메가3 고용량이 정자와 난자의 질을 좋게 하고 착상 환경을 좋게 한다는 연구가 있어서 고용량 섭취하도록 권고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하루에 2g, 많게는 4g까지도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자, 이분들한테 오늘 영상 특히 중요한데 세 번째 분들, 달리기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요즘 러닝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다들 아시잖아요. 한강에, 공원에, 새벽에, 심지어 이제 날씨까지 좋아져서 정말 많이 달리시죠. 오메가3가 심혈관 질환에 좋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생기면 오메가3를 안 드실 수가 없는데 어떻게 먹는 거는 좀 위험하다. 이거를 좀 알면 좋겠어요. 제가 전 영상에서 고용량은 주의해라 이렇게 했을 때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어디서부터가 고용량이에요? 아니면 왜 심방세동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질문을 데이터를 가지고 제대로 답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그 전에 심방세동이 뭐야? 라고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 심방세동은 부정맥 종류 중에 하나인데 부정맥 중에서 가장 악명 높다고 해야 할까요? 이 부정맥이 있으면 단순히 심장이 불규칙적으로 뛰는 게 아니라 뇌졸중 위험이 5배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의사들이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치료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지금 심방세동 발생 비율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메가3는 심장에 좋다. 이거 이미 사실 아주 예전부터 알려져 있죠. 연구 기반으로 수십 년간 쌓인 근거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지난 영상에서 대사 과정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오메가3는 EPA와 DHA예요. 그런데 이 조합이 2018년도, 19년도에 대규모 임상시험이 나오면서 고용량 오메가3를 먹은 군에서 심방세동이 반복적으로 더 많이 생긴다는 걸 보았어요. 이 하나의 시험에서 나오면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하니까 이거 우연이 아니구나 라고 알게 된 거죠.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저용량에 대한 연구입니다. 2020년도 바이탈 리듬 25,000명 840mg을 먹는 경우 5.3년 추적 관찰했더니 심방세동 위험은 큰 차이가 없었어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센드 트라이얼 2018년도에 같은 용량으로 당뇨 환자 대상 시험에서도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사실상 똑같았어요. 즉 840mg 수준에서는 두 개의 대규모 시험 모두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없었습니다. 그럼 중간 용량 약간 경고음이 울려요. 오메미 트라이얼 2020년도 발표 보면 심근경색 후 고령 환자 70세에서 82세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1800mg을 복용하게 했을 때 그랬더니 오메가3군이 7.2%, 위약군이 4.0%. 그러니까 약간 의미 있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는데요. 임상적으로 뭔가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이걸 먹으면 32명은 심방세동에 더 걸린다는 뜻이죠. 이 중에서요, 혈중 EPA가 많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심방세동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DHA 증가는 유의한 연관성이 없었어요. 요거 나중에 기존 설명할 때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세 번째, 고용량. 여기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증명이 됐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리듀스 이시예요. 정말 그 이전 연구들에서 EPA가 심혈관 질환, 특히 사망, 심근경색, 뇌경색을 줄인다는 연구가 꽤 많아서 그럼 아주 순수한 EPA만 정말 고용량 먹게 해보자. 4g을 먹은 거예요. 근데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심근경색, 뇌졸중, 사망이 무려 25%나 감소했어요. 매우 획기적인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심방세동 발생이 오메가3군에서 5.3%, 위약군에서 3.9%, 그러니까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고 임상적으로도 의미 있는 심방세동이 더 많이 발생했습니다. 심장마비는 줄었는데 심방세동은 늘었다. 요 역설도 나중에 한번 풀어드립니다. 연구를 일단 봐야 되니까 계속 갈게요. 스트렝스 13,000명 대상으로 이번에는 아주 순수한 EPA는 아니고 EPA와 DHA를 합친 걸 4g 먹었어요. 그런데 심방세동은 늘었어요. 오메가3군이 2.2%, 대조군 1.3%,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그리고 임상적으로 심방세동 위험 증가가 나온 거죠. 자, 이 모든 데이터를 정리한 메타 분석이 2021년도에 실렸습니다. 7개 RCT 8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봤더니 결국 용량 반응 분석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 1g 이하로 복용할 때는 심방세동 위험이 12% 정도 증가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다. 그런데 1g 이상을 복용하니까 심방세동 위험이 49% 증가하더라. 그리고 1g 증가할 때마다 심방세동 위험이 10%씩 추가로 증가하더라. 즉 선형 관계가 있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제가 이제 정리하게 된 큰 계기가 2025년 더 큰 메타 분석 34개의 임상시험을 합친 11만 4천 명 대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고위험 심혈관 환자면서 1500mg 이상을 먹게 되면 위험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걸 확인했어요. 즉 심혈관 고위험 환자에서 집중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자, 데이터는 봤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여기서부터예요. 도대체 왜 고용량 오메가3가 심방세동을 만드는 걸까? 기전이 거의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3가지. 이 중에 첫 번째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서 사실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미주신경의 양날의 검입니다. 즉 미주신경, 우리 목 주변에 이렇게 신경 지나가는 게 있는데요. 이게 언뜻 여러분들이 이제 미주신경 하면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과활성화되면 좀 느려지는 걸로 가는 거라서 요게 좀 영향을 받아요. 즉 그래서 미주신경은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브레이크이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는 이 용량이 늘수록 미주신경을 더 활성화시킵니다. 저용량에서는 괜찮고요. 안정 시에 심박수가 안정되고 심박 변이도도 올라가고 운동 후 회복도 빨라지죠. 그런데 고용량이 되면 미주신경이 과자극되면서 심장의 윗방에서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조명 스위치를 생각해보세요. 약하게 켜두면 분위기가 좋아요. 너무 세게 올리면 오히려 눈이 부시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이 미주신경 과활성으로 생기는 심방세동은 일반적인 심방세동과 발현 패턴이 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즉 미주신경성 심방세동이다. 이 전형적인 발현 패턴을 보면요. 첫 번째는 야간에 수면 중에 96% 사람들이 발생을 했어요. 보고된 사례의 96%가 잠든 동안이나 이른 새벽에 발생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식후 한두 시간 내에 발생한다. 과식하거나 차가운 음식을 먹거나 차가운 음료를 먹고 두근거림이 오는 패턴이었어요. 세 번째는 운동 직후였습니다.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쉬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더라. 요 세 패턴 공통점은 쉬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안정시 심박수가 50 이하로 되고 구조적 심질환이 없는 비교적 젊은 남성에게 흔하다는 거죠. 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쿵쿵 뛰어서 깼다. 근데 아침에 병원 갈까 하는데 낮에는 또 멀쩡하다. 바로 이 패턴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요. 이온 채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심장이니까 어쨌든 수축을 해야 되잖아요. 심장이. 근데 심장 근육을 수축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온 전류거든요. 나트륨 전류가 줄어들면 심박 내 전도 속도가 느려지고 재진입 회로가 생길 조건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PIEZ-O1 채널이라고 하는데요. PIEZ-O1 채널이 많이 연구가 됐어요. 심방 세포막에 있는 기계적 자극을 감지하는 채널인데 이게 DHA가 이 채널을 과활성화시키면 심방세포 안으로 칼슘이 과도하게 들어오고 지연 후기, 탈분국이 생기고 이게 심방세동의 방아쇠가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세포막 구조 변화입니다. 오메가3가 세포막에 이제 합쳐지잖아요. 그러면 세포가 더 유연해집니다. 막이 더 얇아지고 유동적으로 바뀌어요. 이 구조적 변화만으로도 이온 채널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약간 불안정해지는 거죠. 세 가지를 이제 다시 묶으면 미주신경 과활성, 이온 채널을 직접 조절하는 거, 그리고 세포막 구조의 변화. 이게 동시에 작동하면 심방이 불규칙하게 떨리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누가 가장 위험군이 될까? 첫 번째는요, 지구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즉 마라토너, 철인 3종 경기, 장거리 사이클 운동선수, 요즘에 많은 분들 자신의 그 의지를 담아서 달리기를 하는 러너분들, 수년간 반복적인 유산소 훈련을 하면 심장의 동반결절이 미주신경 지배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이거를 운동심장이라고 하죠. 사실 좋은 변화기는 해요. 그래서 안정시 심박수가 40에서 50 정도죠. 보통 사람들은 60에서 90이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치면 효율이 좋은 거죠. 남들은 심장이 60번 뛸 때 몸을 운용할 수 있다면 이 경우에는 40번만 뛰어도 운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운동선수 심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만약에 고용량 오메가3가 더해진다. 그러면 미주신경의 과활성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이 만약에 예를 들면 운동 끝나고 샤워하고 아니면은 몸이 한번 쭉 기운이 떨어지면서 미주신경이 반등하는 그 순간에 미주신경성 심방세동이 발생합니다. 실제 오메가3 복용과 상관없이요, 마라토너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이 걸리는 병으로 유명한 게 심방세동이에요. 한 5배 높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위험 소인을 갖고 있는데 오메가3 고용량을 먹는다? 그럼 더 자주 더 많이 발생하겠죠. 자, 두 번째는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입니다. 코골이가 심하고 낮에 졸린 분들, 야간에 반복적으로 이 산소가 떨어지면서 미주신경이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는 기전을 갖고 있는 경우예요. 즉 야간 저산소가 미주신경을 급하게 활성화시키고 이게 새벽 심방세동을 만드는 기질로 되는 거죠. 고용량 오메가3는 이미 이 불안정한 야간 심방 환경에 추가적으로 자극을 하는 셈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야식을 하거나 식사 후에 두근거림을 경험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다가 가슴이 두근거려서 깼다거나, 밥을 먹고 나서 심장이 두근거린다, 차가운 거 먹고 났더니 두근거린다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미주신경성 심방세동 발생 위험이 더 높은 거예요. 위 팽만이나 위 식도 역류가 있는 분도 포함이 됩니다. 위가 팽창할수록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거거든요. 네 번째는 기존의 심방세동 과거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리듀스 트라이얼의 4호 분석을 보면요, 기존의 심방세동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이 심방세동 위험이 거의 2배 높았어요. 다섯 번째는 나이가 70세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특히 심근경색을 경험하신 분들요. 오메미 트라이얼 보면 70세 이상의 심근경색 후 환자들 대상인데, 이 1800mg을 복용하게 했을 때 이미 절대 위험 자체가 차이가 있었고요. 75세 이상이면 그 차이가 더 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방의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미주신경 과자극에 더 취약한 구조가 되기 때문이에요. 여섯 번째는 의미 있는 병적인 섬액을 가진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동을 하는 게 아닌데도 평상시 심박수가 50 이하인 분들이 있거든요. 미주신경 긴장도가 이미 꽤 높은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럼 지금 바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고용량 오메가3 드시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라톤이나 철인 3종, 아니면 달리기를 열심히 하시는 지구력 운동을 계속 하고 있는 분들. 두 번째는 코골이가 심하거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 세 번째, 자다가 아니면 밥 먹고 나서 두근거림이 있는 분들. 네 번째는 과거에 이미 심방세동 진단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 조심하셔야겠죠. 그러면 젊은 사람은 괜찮을까요? 항염증 목적 또는 난임 부부들이 복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젊은 분들 이야기로 돌아가면 항염증 목적으로 고용량 드시는 분들, 또 난임 치료 중에 드시는 분들, 데이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2025년 이 메타 분석에서 저위험군에서는 고용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심방세동 발생은 없었어요. 즉 저위험 일반인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죠. 근데 이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임신 중에 오메가3를 고용량 복용하라고 권고받는 경우가 있어요. 생리학적으로 의미는 있죠. 난자세포의 유동성을 높이고 정자 운동성을 개선하고 자궁 내막의 혈류를 좋게 한다는 근거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드시는 용량이 보통 하루 2g에서 4g 사이예요. 중요한 건 임신이 되고 나서도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하는데요. 지금 당장 심방세동 위험이 통계적으로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두 가지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미 달리기를 너무 좋아해서 지구력 운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분들 중에서 야간 두근거림이나 수면 무호흡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런 경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신 목적의 오메가3 보충은 사실 1g 미만에서도 의미 있는 근거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4g씩 드시는 거가 2g보다 임신 성공률이 더 2배 높다 이런 근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600에서 1000mg, 1g 이내의 범위로 드시는 게 근거와 안정성을 모두 잡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식품에서 얻는 오메가3는 어때? 연구를 보면 심방세동을 낮추는 연구들이 많았습니다. 즉 보충제로 먹는 오메가3는 많이 먹으면 심방세동 위험이 증가하는데요. 식품으로 먹는 식이 오메가3는 심방세동 위험이 감소합니다. 포레스트 컨소시엄 17개 코호트 55,000명 대상으로 평균 13년 추적 관찰해봤더니 심방세동 위험이 12% 낮더라고요. 덴마크 55,000명 코호트에서도 하루에 이제 약 630mg에서 심방세동 위험이 최저라는 걸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1500mg을 넘으면 위험이 올라가니까 그 중간쯤이 좋겠죠. 즉 결론적으로는요. 주 2회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고등어나 꽁치, 연어 같은 거를 2번 드시면 그게 한 600에서 700m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이상적이겠죠. 그리고 안 드신 날은 보충제를 간단하게 활용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남겨둔 숙제를 풀겠습니다. 그 리듀스잇에서 심혈관 사건은 줄었는데 심방세동은 늘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분명한 이득도 있습니다. 힘든 부작용도 있지만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득실을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요. 심방세동의 절대 위험은 한 1% 정도 증가. 그러니까 주요 심혈관 질환의 감소는 한 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심혈관 이득이 심방세동 위험보다는 훨씬 컸습니다. 게다가 심방세동이 생긴 환자들을 추적 관찰해봤더니 그 환자들도 오히려 가짜 오메가3를 먹는 것보다는 심혈관 사건이 더 적었어요. 즉 심방세동이 생겼어도 EPA 덕분에 더 심한 심혈관 질환 사건은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고용량 먹지 말아라 라고 권고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링하고 처방할 때 확인해라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즉 이득이 위험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단 모니터링해라. 이건 근데 이제 의사가 처방하는 의약품으로서의 오메가3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 없이 스스로 고용량 드시는 건 안 되죠. 자, 오늘 핵심 정리를 말씀드리면요. 1000mg 미만에서는 대부분 심방세동 위험이 없었습니다. 일반 성인 심혈관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괜찮고요. 1000에서 1500ml 사이는 경계에 있어요. 심혈관 고위험군은 의사랑 상의해서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요. 특히 고령자나 미주신경 과활성 소인을 갖고 있는 분들, 아까 말씀드린 분들이죠. 그리고 아주 고용량 4g 이상은 통계적으로 정말 의미 있게 심방세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조차도 연구를 보면 더 심한 치명적인 심근경색, 뇌경색, 사망은 줄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처방을 할 경우 반드시 의사랑 상의하고 의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항염증 목적으로 드시는 젊은 분들은 저위험군이라고 절대 위험이 낮은 상태입니다. 다만 러너들, 지구력 운동을 요즘 많이들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나 야간 두근거림이나 식사 후 두근거림이 있다면 주의하자. 마지막 난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임신 도움 목적으로 600에서 1000mg 범위에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있으니까 4g까지 그 이상을 드실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이상적인 섭취는 주 2회 등푸른 생선으로 드시는 게 좋고 이 경우는 오히려 심방세동을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었다. 사실 뭐 이런 거를 결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 오메가3가 좋다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왜 좋은지 알면 얼마나 또 어떤 상황에서 주의해야 하는지를 아실 수 있죠. 그래서 많을수록 좋다는 말이 오메가3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특히 매일 달리는 분들, 임신 준비 중인 분들, 자다가 가슴이 두근거려서 깬 적이 있는 분들은 용량을 한번 확인하시고 도움을 받으세요.